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신 분을 제가 모셨는데,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한 달 벌어서 또 한 달 살고 하는 장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빠른 방향에서 경제적 자유라든지 아니면 노후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 카메라 보시고 짧게만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는 건물주다. 그리고 건물의 진심을 운영하는 이창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실 때마다 첫 질문이 항상 이런 거거든요. 네네. 돈이 없는데 왜 자꾸 왜 자꾸 건물을 사라고 하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99%는 맞는데, 건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돈이 있어야지 사실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데 네. 또 건물을 살 수 있는 방법과 어떤 루트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단계. 장사도 안 되고 돈이 없는데 건물 사라. 그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그래도 장사를 좀 곧잘 하고 월세를 안 밀릴 정도로 내가 장사를 좀 잘한다. 이런 분들은 로드맵을 짜면 충분히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생각보다 기준은 높진 않은 거네. 왜냐하면 월세가 밀리지 않을 정도라면, 그럼 월세가 밀리지 않을 정도면은 어떤 로드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많은 사장님들이 장사를 할 때 공간을 활용하잖아요. 공간을 활용해서 월세를 내죠. 근데 그 월세의 가치를 잘 모르세요. 예를 들어 월세 200 낸다고 가정을 해보죠. 200은 거의 네. 없으니까 300 정도? 300. 300이 300을 보통, 낸다고 네.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300이라는 걸 월세로 생각하는데 이걸 이자라고 생각을 하면, 대출의 이자라고 생각을 하면 대출 9억에 4% 금리의 이자가 30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네. 9억을 빌렸을 때 네. 하루에 10만 원씩 이자를 내는 거네. 네. 그렇다면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9억짜리 건물을 풀 대출로 받아서 사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내가 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9억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나? 건물에 대해서 100% 대출을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내가 장사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뭐 500이든 1000이든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9억을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300을 낼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하면 9억 정도의 이자를 견딜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내가 돈을 모아서 로드맵을 짜서 돈을 모아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또한도 건물에 한 50%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은 7, 80%의 대출을 활용해서 내 돈 20, 30%를 가지고 건물을 사는데, 장사를 잘하는 분, 내가 건물을 사서 직접 장사를 하겠다 하는 분들은 은행에서 되게 좋아해요. 그 건물이 공실이 안 날 안 나니까. 확률이 100%니까. 그리고 이미 재무제표 잘 나와 있어. 이자를 못 내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은행에서는 90% 이상도 해줍니다. 근데 그런 걸 네. 사실 알아보는 게 힘들어서 또 모르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일단은 건물이라고 하면은 이게 몇십억 단위밖에 없잖아요. 사실 서울에 몇 억짜리 10억짜리 건물이 있나? 20억짜리 건물이 있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뒤에 10억, 20억, 30억짜리 자영업 사장님들이 딱 사면 좋은 건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물을 사야 된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건물을 사는 게 왜 좋은 거야 라는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잖아요. 뭐 건물주가 됐어, 뭐 타이틀만 건물주지, 나는 빚쟁이잖아요. 자영업 베이스가 노동소득에 가깝죠. 노동소득이죠. 그렇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근데 건물을 산다는 거는 자산을 취득한다는 이야기고, 우리나라의 한정된 땅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아무 데나 사라, 이게 아니라 누구도 사고 싶은 그런 곳의 건물을 최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가 거기서 장사할 수 있으니까, 이자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취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건물들의 실거래가를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5년 전에 얼마에 팔렸고 10년 전에 얼마에 팔렸고. 그런데 이걸 따져보면 거의 10년이면 땅의 가치는 거의 2배 이상 오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누구라도 사고 싶어 하는 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근데 그게 만약에 보통 그런 건물은 뭐 강남이나 어디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는 그런 네. 지역에 있는 그런 핫스팟에 있는 건물들일 텐데, 뭐 1, 20억짜리, 3, 40억짜리도 그렇게 가치가 오를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한 아주 좋은 입지라는 건 사실 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아주 조그만 건물이 있어요. 꼬꼬마 건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공부함에 따라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사면 무조건 2배 오른다 이런 거보다는 현금의 가치가 10년에 2배씩 떨어져요. 10억에 살 수 있는 거 10년 뒤면 20억 주고 사야 되고, 누구나 원하는 곳은 30억, 40억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이런 자산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내가 공간을 빌려서 그 돈을 내고 있잖아요. 장사 정말 잘하면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그럼 땅값이 오르죠. 그게 쫓겨나죠. 맞아요.
맞지. 월세가 맞지. 막 올라가는데 너 월세 왜 이렇게 낮게 내?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산다는 건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안정성 있게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내 집 마련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질까요? 건물주라는 게. 왜냐하면 특히나 식당 하시는 분들은 건물주라고 하면은 내가 월세를 바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만 생각하지 내가 건물주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건물주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말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매출을 엄청나게 올려야 되고요. 저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제 주변에는 통장에 몇 억씩 있는 사장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돈이 어쨌든 이자가 나오니까 그냥 통장에 박아놓고 든든하게 이제 월세 내시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투자의 성향. 나는 여기서는 사실 마이너스 날 일이 없고 항상 돈을 빼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런 걸 알려주고 싶어요. 사장님이 장사하는 그 건물에 지금 현재 가치가 어떻고 그 건물주는 얼마에 샀는지 한번 보셔라. 10억에 샀는데 이거 30억이네? 자기가 이 동네에 다 뛰어났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안전지향적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내가 몰라서 못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분들이 그러면은 돈깨비님한테 무언가 상담을 해가지고 어떤 로드맵을 짜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긴 하잖아요. 어떤 형태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자영업 사장님들이 정말 건물 사는 거 되게 어려워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예 그냥 1대1로 붙어가지고 코칭 자문을 해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건물주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건물의 진심이고 네이버에서 그냥 건물의 진심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딱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쭉 상단에 자문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본인의 체력들, 장사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쓰면 저희가 이분 될 것 같은데 하면 연락드리고 미팅을 바로 주선할 겁니다. 근데 그런 실행력이 사실 쉽지 않아서 제가 조금 답답한 게 네이버에서 건물의 진심 치고 그거 작성하는 실행력이 없으세요. 그거 귀찮은 거예요. 네네. 그냥 막 전화로 그냥 막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제발 그 정도의 실행력을 우리 발휘를 해봅시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문의를 남기셔가지고 실제로 건물을 사신 자영업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거의 한 4, 50분 되죠? 뭐 사례를 좀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오늘 그래서 뭐 10억대, 20억대, 30억대를 준비를 해갖고 왔고요. 다 서울이에요? 다 서울이죠. 사실 지방도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업종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데 오늘은 이제 몇 개만 보여드려볼게요. 그럼 30억부터 보여주세요. 30억이면 아까 네.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네. 내가 가진 돈이 그래도 한 5억, 6억 정도? 그 정도가 있으면은 좀 가능한 수준인 거죠. 인테리어랑 들어간 집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이분도 거의 뭐 90% 대출을 받았고 세팅하는데 좀 비용이 들어가서 한 7, 8억 정도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이 잘 모르는 게 대출이 왜 나와라고 하는데 그 살 건물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집이 있으면 집을 공동 담보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사실 막강하죠. 제가 이제 30억짜리 먼저 보여드리면 자 합정역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8번 출구 바로 뒤에 3분 정도 거리입니다. 바로 이 건물이고요. 모통이네? 네, 저는 거의 뭐 가치성이 좋은 건물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은 이게 33억 8천에 매입을 한 거예요. 언제 하셨어요? 25년 6월 달에. 이분은 횟집을 하는 분이에요. 여기다 그럼 횟집을 차리신 거야? 차렸어요. 정해내라고 우와, 이렇게 아주 코너라서 되게 잘 보여요. 사실 재밌어요. 이분은 양꼬치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이 동네를 가봤더니 횟집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횟집을 했었대. 장사를 잘 하시는 분이네. 네, 근데- 상권을 보고 맞아요. 판단하셨네. 근데 양꼬치가 몇 개 또 있어서 여기는 횟집이다. 해가지고 지금 한 6천? 요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지금 1억이 목표예요. 그러면은 여기 대출이 90%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치는 지금 얼마인 거예요? 월세로. 33억 8천에 매입을 했잖아요. 이게 한 35억쯤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같이 계약 자리에 갑니다. 가서 그래서 그 금액을 네고시에이션을 깎은 거죠. 예. 돈깨비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다 동행도 해주시고 싹 다 해주셨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풀코스로 그냥 네. 완전 풀코스였잖아요. 그렇게 다 해주시는 거구나. 이게 지금 평당 6,400이면 진짜 싼 거예요. 여기 합정동에 역에서 되게 가깝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싸게 살 수 있었냐면은 이게 상속권이었어요. 자식이 4명이었어요. 빨리 무언가 빨리 현금을. 처리해서 이걸 그쵸. 분산해줘야 네.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요게 34억까지 콜하고 갔다가 앉은 자리에서 2천 더 깎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매입했을 때 대출을 채권 최고액이 36억이에요. 그럼 120% 잡히니까 대출 30억 받은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얼마에 샀죠? 33억 8천이었나? 그럼 3억 8천에 샀고 세금이 막 5에서 6% 정도 되니까 그게 한 1억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요 세팅을 이제 새롭게 한 거죠. 30억이라고 해서 그럼 진입장벽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괜찮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워낙에 그래 장사를 좀 하니 이자에 대한 걱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매출 6천 나오면은 충분한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갈 때마다 한 1,000만 원씩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30억짜리가 이런데 20억짜리는 그러면 20억짜리 재밌습니다. 네. 20억짜리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베이커리 사장님. 장건과 함께 성장한 친구죠. 정말 15평 빵집에서 월매출 2천에서 1억까지 올리는. 그때 처음에 장사 그렇게 잘 되지 않았었는데 맞아요. 매출이 막 그렇게 억 단위까지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도 어쨌든 로드맵을 짜서 3, 4년 동안 한 거죠. 지금 보면 여기 북촌이라고 요즘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1,00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팔려 나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북촌 메인 라인이고 여기서 바로 하나 딱 들어간 이면인데 실제로 이 평당가를 보면은 평당 5천대에 매입을 했어요. 아, 그럼 북촌이면 여기는 약간 한옥 스타일. 한옥입니다. 단층짜리고.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브랜드를 이제 키워보고 싶은 거죠. 빵집 브랜드를. 여기 보시면 매매를 보면 요 바로 맞은편에 평당 8천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7천, 8천 막 올라가는 동네예요, 지금. 요 건물도 보면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어요. 이제 요게 들으면 이제 깜짝 놀랄 건데, 자, 평당 5,100에 샀습니다. 근데 25억 8천 샀는데 이게 30억에 나와 있었어요. 얼마를 깎은 거야? 제가 요거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텐데 여러분,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던 거는 밸류맵이고 두 번째로 지금 보고 있는 건 디스코. 이제 나온 게 31억, 31억, 33억, 35억, 31억에 맨 처음에 나왔었어요. 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막 하는 이제 곳도 있었고. 근데 여기가 이제 사연이 있었던 게 여기도 이제 이 건물주가 좀 몸이 좀 아프면서 자산을 하나둘씩 정리를 하는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예. 되게 타이밍이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중개법인 10군데에서 물건을 매일 봤어요. 아, 건물의 진심에서 매일 받아요. 아, 근데 우리는 확실히 살 사람이니까 좋은 물건 1번으로 주고요. 그럼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 어떤 사유에 나왔어요? 아, 이거 상속건이고 뭐 부모님이 좀 많이 아프거나 이거는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를 빨리 팔아야 되거나 이렇게 돼서 이거는 사실은 남이 다 깎아놓은 거를 제가 그 사이에 훅 들어가서 아니 사장님들이 부동산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을 사려면 사실 부동산에 가서 건물 사면 안 되거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맞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진짜 잠깐 말씀드리면 중개법인이라는 건물 전문 중개를 해주는 법인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부동산 중에서도 건물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건물을 안 하는 주거용이라던가 뭐 상가 뭐 임대차 전문이면 몰라요. 건물을 하는 부동산도 건물을 몰라요. 제가 가봤는데 그게 뭐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아, 그럴 수 있죠. 건물의 진심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25억 8천이잖아요. 대출을 24억 받았습니다. 93% 돼요. 아니 왜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직접 사용한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공실 위험이 없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93%까지 나오는 거는 지금 은행에서 이 대출을 해주는 게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은 6억 이상 대출 안 해주고 뭐 2, 30억 넘어가면 1억밖에 안 해주잖아요. 네. 은행은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사서 임차를 줄 거야 하는 법인도 불안해서 잘 못 줘요. 근데 지금 가장 안전한 건 이 친구가 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고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안전한데? 라고 하면 더 많이 해줘요. 그럼 대출 받을 때 은행에다가 막 사업 계획서랑 그럼요. 막 네, 저희가 플랜 짜주죠. PPT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고 매출 얼마 나오고 아니 건물의 진심 같은 회사가 원래 시중에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영업 베이스로 하는 데는 없었고요. 자영업 베이스가 없는 이유가 약간 돈이 안 돼서 그런 회사가 없는 거 그럴 아니에요? 수도 있죠. 다소액이거나. 건물의 진심은 돈 많이 네. 못 벌죠.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산 자영업 사장님들이 하나둘씩 하는 거를 지금 쌓고 있고 이거를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올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정말 한 번에 잘 된 게 아니라 많이 고배를 마셨죠. 근데 가장 마지막에 가장 좋은 거 샀어요. 자, 그럼 20억까지 봤는데 도대체 10억짜리 건물은 10억짜리 건물은 약간 생김새가 안 좋지 않아요? 작죠. 이제 그 사이즈에 맞는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단점이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50평이에요. 얘가 이제 50평인데 거의 50평 다 써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북촌이었지만 이번엔 서촌. 근데 10억짜리면 네. 한 1, 2억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다릅니다. 이분은 사실 직장인이긴 해요. 아, 직장인 분이세요? 예. 그러면 세를 놔야 돼요? 그렇죠. 세가 안 나가면 어떡해? 근데 지금 경복궁역 서촌은 지금 핫플이 계속 들어오고 핫하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점점 좋아지고 있는 곳을 사는 거고요. 경복궁역에서 얘도 한 3분 거리. 심지어 얘도 12억이었어요.
깎은 거예요 또. 여기가 메인 라인에서도 보이고요. 일단 10억 5천에 매입을 했고 단가는 평당 6,400. 여기도 다 지금 7, 8천 불러요. 이런 형태. 지하 1층, 1층, 2층에 아주 꼬마 빌딩입니다. 꾸며놓으면 꽤 나쁘지 않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월세가 현재 낮았어요. 딱 카페나 그런 거 네. 있으면 딱이네. 근데 유동은 워낙 많으니까 외국인도 많고.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지금 샀을 때 지금 현재 월세로는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살 때 명도 조건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다 쓸 수 있는 업종을 넣을 거고 이제 이쪽 동네를 조사해 보니까 300 이상 받겠다. 그래서 월세 받아 이자 낼 수 있겠다. 땅은 16평이에요. 총 연면적은 23평이고. 직장인분이 대단하시다. 근데 저는 이거를 직장인이 아닌 내가 밥집을 하거나 카페를 하는 분이 이거 샀으면 대출 잘 나왔을 겁니다. 90% 정도? 그러면은 이거 90%는 예를 9억 나왔다고 치면 1억 5천. 예? 이것저것 하면 한 3억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 뜨고 있는 동네야. 그럼 여기서 3, 4년 정도 일을 하면 그때 월세는 또 달라져요.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자영업자분들이 건물을 왜 사야 되는지. 대출이 막 80%, 90% 나오고 그럼 내 수중에 몇 억 정도로만 있어도 건물을 살 수 있다는 걸 좀 알게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에 그 실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장님들이. 뭐를 가장 첫 번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의 진심에 연락하는 건 알겠는데 네, 네. 연락하기 전에 뭐라도 좀 이렇게 알면은 네. 아 진짜 연락해서 한번 상담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장사를 하고 계시면은 밸류맵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밸류맵. 내가 장사하는 그 건물 있죠. 이 건물의 가치를 한번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이 건물이야. 그러면 아 이거 25년 6월에 33억 8천에 거래됐구나. 아 그럼 우리 건물주는 33억 샀구나. 8천에 내 건물을 사서 나한테 월세를 놓은 거구나. 얼마를 받았구나. 내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주소를 쳐보면은 쭉 내려보면 이 건물이 어떻게 올랐는지가 보입니다. 내가 2019년에 이 건물에 들어와서 장사를 했어. 7년 동안. 근데 이때 18억에 살 수 있었는데 열심히 장사했는데 여기 사장님은 34억에 팔고 나갔어. 그럼 내가 좀 알았으면 이거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주 소액 돈 조금 있으니까 오세요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장사 잘해야 됩니다. 통장에 막 1, 2천만 원도 안 돼.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힘들고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뭐 1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지방 최소. 기준이면 소액이지만 맞아.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3억 이상? 그리고 매출이 좋아서 월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저축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무조건 전화해야 돼요. 그럼 이 카메라 보고 한번 문의 남겨달라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솔직하게. 아, 지금 정말 장사를 잘하고 계시고 뭐 월세를 300만 원 이상 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월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저축을 하신다. 그리고 공간이 50평 이내의 공간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문 신청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작은 규모로 장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층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사실 건물주가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다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되실 분들은 바로 연락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깨비님이 제 채널에 상당히 자주 나오셨는데 뭐 제 구독자분들이 막 건물주도 되고 막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나중에 감사 인사도 받고 막 와인도 선물해주시고 막 그런 적 있었잖아요. 네네, 많았잖아요. 네.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진심이라는 회사는 사실 아무도 안 할 회사거든. 이게 뭐 돈이 돼요 뭐가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진입을 안 하는 거잖아요. 타겟이 자영업자라는 게 저는 이제 그런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채널을 운영을 하잖아요. 자영업자 네.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스토리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하다 보니까 근데 건물주까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 뿌듯하죠. 사실 건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좀 답답했었고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빨리 알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건프로님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어쨌든 진짜로 근데 이번에 만약에 제 구독자분 중에서 또 건물주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하고 같이 또 초대해가지고 너무 좋죠. 같이 한번 또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사례를 알려드리면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뭐 스스로 하거나 오거나 이런 생각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힘들어서 일단 네이버에 그냥 건물의 네. 진심 쳐요. 네. 그냥. 여러분 그 이 영상에 대해서 도움을 1%라도 받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건물의 진심 이창원 대표님, 돈깨비님한테도 응원의 댓글. 진짜 일 힘들거든요 이거. 진짜 어쨌든 응원의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